그 지혜를 얻는 방법이 따로 있으세요? 시작한 단계의 크기가 다를 때 전략적인 투자 방법이 재테크는 정말 너무 하고 싶은데 가진 돈이 정말 소액이라고 하면 그러면 직업을 바꾸셔야죠. 노력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세요. 그거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것도 적당히 하셔야죠. 자, 또 다른 세 분이 오셨네요. 네. 자, 간단히 소개 좀 네, 할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도 일하고 있고, 컨설팅, 강사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엔잡러죠. 정말 프리랜서의 대표적인 네. 엔잡러 최혜윤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혜리이고요. 두 가지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너무나 다행히도 그 4대 보험이 되고 있는 곳 한 가지가 있고 한 가지는 좀 비중이 조금 작은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업종이 어떤 쪽이시죠? 친환경 사업 쪽 회사 하고 있고요. 하고 한 가지는 이제 미용 쪽.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방송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장유리나라고 합니다. 경제방송 지금 뭐 전문가시군요. 네, 아닙니다. 받고 싶었어요. 혹시 제가 청중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뭐 수능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합격하셨던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과에 갔다. 한 분도 안 계시나요? 네, 안 계시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과생은 무조건 의대를 원하고, 네? 문과생은 뭐 S대 무슨 경영학과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거의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과에 가시는 게 더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만큼의 부를 일구시는 게 힘드실까요? 어떤 게 힘들다고 보세요? 경제적 자유만큼의 부를 일구는 게 더 힘들 것 더 같은데. 힘들어요? 두 번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거 세 번째 분은? 생각합니다. 저는 원하는 과, 원하는 대학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게 매년마다 예, 그 입시 대조가 바뀌기 때문에 예, 그걸 따라가지 않고 그걸 맞추지 않으면 예. 더 어렵지 않을까요? 입시 제가 대조 원하는 답인데 이유는 좀 다르군요. 제 생각은 그래요. 원하는 과에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는요, 정원이 있죠. 정원이 있다는 얘기는 커트라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서울의대 가려면 전국 100등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전국 100등은 반에서가 아니라 전교에서 1등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한 명이 있으면 불가능하죠. 그죠? 경제적 자유를 누릴 만큼의 부에 정원이 있나요? 야, 너 있잖아. 100명 다쳤으니까 너는 계속 경제적으로 불행해 있어. 이러진 않죠. 그리고 그 기준점이라는 게 백인백색입니다. 어떤 분은 난 5억만 있어도 난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실 좀 힘든 얘기인데 그런 꿈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조가 있어도 더 벌려고 하다가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개인마다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원을 관리한다든지 얼마 이하면 경제적인 실패자라고 낙인 찍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만큼의 부를 얻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를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일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과를 간 친구들보다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친구들이 훨씬 많거든요. 노력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세요. 그 근저의 생각이 뭐냐면, 큰 부를 읽은 사람들이 다 운이 좋았지. 그 운이 나한테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왜 제 주변에는 그렇게 운 좋은 사람들만 있을까요? 많을까요?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십시오. 노력으로 만든 지식이 과잉을 거쳐서 축적이 되면 지혜가 됩니다.
그 지혜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만큼의 부를 만들어낸다는 인과관계를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믿지 않으면 저 사람은 뭐 운이 좋아서 사업에서 성공했지. 저 사람은 예를 들면 주식에 대박 난 것도 운일 거야. 운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운은 가미되는 거지 운에 기반해서 실력이 가미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체로 그런 방법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운으로 치부해버리는 이른바 운칠기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다. 기회가 너무 많은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말씀하신 지혜나 그것들을 얻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인간이니만큼 유혹이 쉽게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또 아시는 분들은 저런 뭐 IMF나 이번에 팬데믹 때도 이런 걸 사서 이렇게 올라가야지가 보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서 올라가도 언제 팔아야 될지 몰라서 기분만 내다가 다시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겪으니까 이게 인사이트만 있어도 되는 일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돈만 있어도 되는 일도 아니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이 따로 있으세요? 노력의 기간이 필요하겠죠? 너무 어릴 때 준비 없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찬성을 안 해요.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키라고 실전을 통해서 배우는 거라고. 그런데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투자의 어떤 습관이 초기부터 생겨버리면 그거 바꾸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 좋겠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시드머니, 즉 10년 내지 15년 기간 이후에 내가 만들고 싶은 금융자산의 10분의 1을 나의 노동소득으로 버는 기간 동안에 동시에 시간을 내서 전장터에 나갈 준비, 즉 투자에 대한 지식을 과잉으로 섭취해서 그게 지혜의 영역까지 조금이라도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 준비의 기간이 동시에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느 시점까지 투자를 전혀 안 하다가 딱 시작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적립식으로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워밍업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준 1,000만 원, 대출받은 1,000만 원으로 누가 좋다 그래서 한 종목에 몰빵하고 한번 해보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시드머니를 모으는 기간에는 내 정신적인 시드머니도 함께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그 과정을 스킵하셨을 거예요.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주식 투자가 적금하고 다른 거는요. 적금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적금의 적자가 쌓을 적자거든요. 돈을 차곡차곡 쌓는 거기 때문에 또 제가 직접 안 쌓아도 은행이 싸주잖아요. 어려움이 없어요. 고민이 없다고요. 안전하죠. 근데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안전하면서도 고수익을 줄 수 있다. 이런 광고도 있잖아요. 최고의 안전과 최고의 수익률. 그거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투자는 매일 상황이 바뀌어요. 경제 상황도 바뀌고 하물며 가격도 바뀌고 그죠? 맞아요. 상대방이 뭘 할지도 모르고 거기서 이겨내는 거니까 사실 매우 어려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적금이 주는 보상보다 투자가 주는 보상이 작거나 비슷하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리스크 대비 리턴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적금은 리스크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리턴이 작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투자로 있잖아. 적금보다 좀 더 많이 벌었어. 잘했지 않아? 너 그 리스크를 감안해보면 그런 투자하면 안 되죠. 그래서 투자의 본질은 잃을 때 조금 잃고 수익을 낼 때, 시쳇말로 먹을 때 왕창 먹어야 돼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드가 사람마다 다양하잖아요. 100만 원, 1000만 원, 뭐 억대로 하시는 분도 계신데 시작한 단계의 크기가 다를 때 재테크의
뭔가 전략적인 투자 방법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그 개인마다 이제 그 시드 머니를 모을 수 있는 환경이 다 다르시잖아요. 근데 제가 좀 추상적이긴 한데 늘 말씀드리는 게 시드 머니는 규모 있고 견고한 시드 머니를 모을 때까지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이 희망하는 대부분 아세요. 본인이 어느 정도의 재테크 혹은 이런 것들 통해서 모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모을 가능성이 있는 규모를 아시거든요. 그거 10분의 1인데 왜 규모 있고 견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스노우볼 이펙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눈사람을 만들 때 그 안에 뭔가를 넣어서 이렇게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통상 그때 다 탄 연탄재를 가지고 눈사람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연탄재가 이만하잖아요. 네. 쑥쑥 굴리면요, 눈덩이 술술 불러가지고 금방 규모 있는 눈사람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연탄재가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돌멩이를 가지고 해요. 눈사람 못 만듭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의 차이가 2배, 3배 정도 크다? 그러면 그거 곱하기 2배 이상 더 빨리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 있는 시드머니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어떤 의미에서 견고해야 되냐면 아빠가 주신 거예요. 야, 이걸로 한번 굴려봐. 그것도 같은 돈이죠. 돈에 뭐 꼬리표가 있나요? 그런데 그런 돈으로 성공하는 케이스는 아빠가 돈과 함께 종목까지 찍어주는 케이스를 제외하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모으기 위한 최소한의 소정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에 저희 난리지를 늘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쉽게 온 돈 쉽게 투자하시죠. 그죠? 그래서 절실함이 부족하다는 정확한. 그래서 가급적이면 규모 있게, 그리고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그리고 본인의 노력이라 하면 본인의 소득이어야 하고 본인의 근검 절약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은 최소한의 그 기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시드머니를 모으기까지가 기간이 너무 길면은 이 기간이 답답하고 그 불안함이 더 커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재테크는 정말 너무 하고 싶은데 가진 돈이 정말 소액이라고 하면 그 돈을 대체 어떻게 재테크를 했으면 좋은지 그것도 좀. 그런 경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출 대비 소득이 워낙 슬림해서 시드머니처럼 이렇게 뭔가 축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업을 바꾸셔야죠. 바꾸셔야 돼요. 계속 돈 안 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거는 뭔가 상황을 바꾸셔야 되죠. 아니면 노동 시간을 늘리던가. 그죠? 그렇게 해서 시드머니와 할 수 있는 소득의 원천을 크게 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난 재테크의 전선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실 경우에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주 작은 돈이라면 너무 많은 자산을 이렇게 분산하실 필요 없으세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거든요. 나 200만 원을 투자하는데 20종목 샀다고, 막 포트폴리오 했다고. 계란은 나눠 담으라고 했으니까. 아니, 그것도 적당히 하셔야지. 그럴 필요 없으세요. 제가 그냥 조언 드리는 거는 작은 돈으로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면 포트폴리오 줄이셔야 돼요. 사실 포트폴리오라는 게 종목을 그냥 여러 개 산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종목들 간에 상관관계를 잘 따져서 최적화되어 있는 조합을 만들라는 뜻이거든요. 하물며 세계 최고의 투자자인 워런 버핏도요, 본인이 가장 투자 수익이 좋은 거는 넘버원 포트폴리오에서 집중 투자를 통해서 봅니다.
포트폴리오는 리스크와 리턴 대비했을 때 그 주식들의 구성비의 결과물이 그냥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사는 것보다 좋을 거라는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소액인 경우에는 정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에 그냥 집중 투자를 하세요. 예. 재테크 주식이 약간 겁이 나서 못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10만 원씩은 꾸준히 저축을, 그러니까 그 모을 거야라고 할 때 적금을 추천하세요? 아니면은 어떤 믿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꾸준한 매달? 저는 후자를 택할 것 매수. 같아요. 물론 이제 적금도 하셔야 되겠죠. 예. 적금도 하시는데 투자를 프랙티스 한다는 측면. 그러니까 투자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드머니도 중에 시드머니의 대부분은 적금으로 하셔야 되고요. 다만 10만 원 정도의 그 시드머니에서 떼서 그거를 한 두 개 종목에 좋은 종목을 택하고 거기에 계속 넣는 거죠. 적립식이라는 거는 네. 평균을 만드는 행위거든요. 그죠? 기간의 평균을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하고 어쩔 때는 안 하면 안 되세요. 계속 해야 돼요. 네, 정해진 금액을 계속 해야지만 그 적립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는데 자기가 마음에 들 때는 하고 자기가 마음에 불안할 때는 안 해요. 그건 적립식 아니라. 대신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정도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프리랜서도 계시고 되게 유명한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일부 시간에 주식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업을 품격 있게 병행하시면서 투자도 품위 있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네. 어떤 게 있나요? 품위 있으시고 싶으시죠? 그럼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적어도 예외 없이 3년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택하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품위 있게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넘버 원, 포트폴리오 하라니까 종목을 이렇게 분산하시잖아요. 시점도 분할하셔야 돼요. 저는 2000년대 들어와서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이 원칙을 지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 사자마자 5% 마이너스 나면 그날 일 못 하시잖아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주식을 팔자마자 10% 오르면 정신을 못 차리시더군요. 만약에 제가 거두절미하고 10분의 1씩 열흘에 걸쳐서 2주죠. 5영업일이니까 2주에 걸쳐서 1억 원의 주식을 사야 되겠다. 1,000만 원씩 살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사자마자 주식이 30% 상한가 쳐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으시죠? 저는 매우 속상합니다. 왜? 더 사야 되는데. 9천만 원을 더 사야 되는데 30%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죠? 또 팔자마자 주가가 10% 올랐다? 땡큐죠. 왜? 저는 90만큼 더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음. 처음에 판 가격보다 빠지면 네. 아까 팔았으면 어제 팔았으면 더 좋은 가격인데 이 가격에 그냥 팔아야 되나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이 그거예요. 이 케이스는 저도 100% 지키지를 못했는데 100% 지키려고 합니다. 주식을 빠지는 날 사고 오르는 날 팔려고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르는 날 사고 빠지는 날 파십니다. 왜? 인간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극도의 공포감에서 팔고 극도의 탐욕 상태에서 사게 되죠. 그 인간의 뇌라는 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거꾸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반대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날 사겠다. 오르는 날 팔겠다. 후자가 더 어려워요. 야, 오늘 그 주식 팔아야지 그랬는데 딱 갔더니 10%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찬스에 팔아야죠. 그쵸. 와, 이거 내일도 오르겠는데 일단 매도 중지. 그걸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까지는 이렇게 하시고 세 번째 원칙은
저보다 그런 쪽에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시키셔야 돼요. 우리 한국 일반화하긴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이 잘못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문가들을 무료로 쓰시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야 친구 중에 변호사 친한 사람 없냐 이러고 있잖아요. 맞아요. 유태인들은 그렇게 안 하고요. 야 제일 실력 있는 변호사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냥 아는 사람으로 다 삐대려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주식 투자도 그 시점을 고르는데 나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고 증권회사 직원을 시키세요. 종목은 내가 더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타이밍은 그 사람이 잘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수수료 주세요. 두 번째, 수수료가 아까우시면 제가 쓰는 방법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10시에 사요. 왜? 강세장이면 아침보다는 오후에 더 강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팔 때는 언제 팔리겠어요? 2시 반이나 3시에 판다고요. 강세장이라면. 그게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예외 없이 하셔야 돼요. 어쩔 때는 10시에 사고 어쩔 때는 10시에 팔고 그러면 안 되고 정해놓고. 약세장이면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장이 안 좋아서 팔아야 되겠는데? 그럼 아침에 파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식 사야 되겠네. 그럼 오후에 사세요. 단 예외 없이 하셔야 된다. 자,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넘버 1, 분할해서 하시라. 넘버 2, 거꾸로 하시라. 넘버 3, 시간을 정해놓고 예외 없이 하시라. 요 3가지를 저를 믿고 3년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수익률에도 도움이 되거니와 여러분들이 한 3개월만 이걸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하고 있는 내 친구들을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눈에 들어와요. 쟤네 주식을 이렇게 천박하게 하니 주식하면서 왜 이렇게 요동을 치지?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 평정심으로 수익률이 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어떤 업종이든 어떤 아이템, 어떤 그 환경에서 일을 하던 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대부분은 타인 혹은 대중을 위하는 일들입니다. 그 좋은 컨텐츠가 또 정성스럽게 만들고 연출되어진 컨텐츠가 운동력을 가지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밸류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시고 그것을 오랫동안 하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시면서 그 토대 중에 하나로서의 재테크도 건강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훨씬 더 빛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